자, 5위와 6위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자, 오늘 또 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안희정 지사 지금 대연정에 대한 소신을 계속 지켜서일까요?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1%가 올랐고요. 문재인 네. 전 대표 역시 32%에서 33%로 1% 올랐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에 지난번 선한의지 발언 이전에는 20%를 넘었다가 그때 이제 지지층들의 폭격을 받고 1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매주 1%, 2%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탄핵 이후에 갈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많이 커지다 보니 안희정 지사가 얘기하는 대연정이 국민들 사이에서 조금씩 호소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호감도 여론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 18%의 지지율은 대통령으로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묻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분이 더 호감이 가느냐라고 묻는 건데요. 여기서 놀랍게도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대표보다 더 높은 56%의 지지를 받았고요. 문 전 대표는 50%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호감도 조사가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또 의미의 호감도 조사가 있죠? 예, 지금 그 국민의당 지지층한테 물어본 조사 결과 같은데요. 국민의당 지지층이라는 게 이제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한테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 중에 누구에게 더 호감이 가느냐 안 가느냐를 물었을 때 문재인 전 대표가 62%라는 절반이 넘는 분들이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다. 네. 소위 얘기해서 반문 정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제 새누리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후속 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텐데요. 자그마치 99%나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뭐 이 경우는 지금 뭐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99%가 문재인 전 대표에게 비호감을 갖고 있는다는 것, 즉 상대편에서 볼 때는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대체로 보수 성향인데 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평양을 제일 먼저 가겠다, 뭐 김정은을 만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외교 안보 쪽 사람들은 그 공직자들은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뭐 점령군 행세를 또 합니다. 그리고 폴립해서도 뭐 1000명이 뭐 모였다든지 이렇게 자기 세를 과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더 문 전 대표에게 좀 실망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당 오늘 이 대선 후보 예비 경선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요, 한 예비 후보가 뭔가 불만을 가득 품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 난동인지 소란인지 글쎄요.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중심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룰 선봉장을 선출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경선은 불법입니다. 경제 참여 의사가 없어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 페이스북에서 라이브에서 아니 내가 박수선 후보를 내가 이기는 되누르마 빨리 빠져. 공명정대한 경선을 치르겠습니다. 안전한 경선을 치르겠습니다. 김 기자, 이 아까 누구였지? 양필승 예비경선 후보, 이거 왜 그랬던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 사실 좀 정치부에서도 얘기하기 참 창피한 얘기인데요. 네네. 경선을 치르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네. 각 후보들 본인 부담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비경선 참여자의 경우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 1인당 5천만 원씩 예비경선 참여비를 받았습니다. 네. 예비경선을 통과하면 그다음 이제 본경선에 나가게 되고요. 본경선의 경우에는 한 3억 원 가량을 더 내야 됩니다. 근데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은 오늘 4차 TV 토론까지 거쳤지만 이제 막 경선을 시작하다 보니까 예비 경선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오늘 딱 한 번 5분 정견 발표하고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분 같은 경우에 5천만 원 내고 5분 정견 발표하고 예비 경선에 오늘 최종 본경선의 후보자는 3명으로 압축이 됐기 때문에
본경선에 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컷오프. 예, 예. 컷오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는 몰랐다. 네. 언제 컷오프 얘기를 했었냐. 난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냈는데 그러면 5분 발표하고 끝나는 거냐. 네. 1분에 1,000만 원가량의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자기도 정치인인데 예비 경선 뭐 꼭 본선에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알리고 자기의 정견을 발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오늘 한 번만에 딱 끝나고 그럼 5천만 원 돌려주지도 않는 거냐. 자기는 돌려주는 줄 알았다. 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거칠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규칙에 대해서는 미리 좀 읽어보거나 자료를 배포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당 측에서는 다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본인은 설명 듣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다, 무효다. 이렇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사유가 안 되겠는데 보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그 경선에 나간 사람 당연히 규칙을 알고 있는 걸 전제로 해야지 본인만 네. 몰랐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국민의당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도 공천 문제 때문에 또 소란이 벌어졌었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난해 총선 때인데요. 지금 저기 화면이 다 찍히지는 않았지만, 네. 저 안에서 비공개 회의를 하고 나오는 장면에서, 네. 지금 그 당시에 그 김영균 예비 후보라고 호남 지역에서 출발한 예비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예전에 국회 부의장을 하셨던 김봉호 의원입니다. 전 의원. 예, 한때는 이제 쌀봉호 의원이라는 별명까지 있었던 분인데요. 네. 그분이 저 안에서 사실 한번 소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때는 기자들이 보지는 못했고요. 네. 그때 이제 왜 우리 아들을 떨어뜨렸느냐 하면서 거기에 있는 정치 선배니까 뭐 최고위원들한테 이렇게 한마디 하고 네. 그리고 나왔더니 역시 또 밖에 있던 지지자들이 네. 그 경선 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 경선을 앞두고 여기저기가 소란하기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당도 오늘 소란스러웠다면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여기는 또. 예. 오늘 이제 자유한국당 사실은 그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지금 임명진 비상위원장이 지금 비대위원장. 예, 비대위원장이 현재 연설을 하고 있는데 네. 밖에서 지금 팻말을 들고 지금 계속 시끄럽게 외치는 사람들 있죠. 저게 바로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입니다.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이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는 연설을 하고 있는 사이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계속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1월 달에 1월 21일인가 그때였죠. 그때 가장 친박의 대표적인 사람 서청원, 최경환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 이런 사람들을 당원권 정지 3년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1년 이렇게 내렸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 아닙니까? 그동안은 태극기 집회에 항상 나가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언을 했고 심지어 헌재의 결정이 탄핵 심판 결정이 나왔을 때도 그거에 불복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그때 징계를 했던 주도자였다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진태 의원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자, 지금 예비 경선에서 홍준표 지사와 경쟁자가 됐죠. 이 김진태 의원이 어제에 이어서요, 계속 두 사람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한마디를 더 첨가를 했네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홍 지사님, 박근혜를 머릿속에서 지우려면 출정식 장소부터 바꾸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가는 내 상대가 아니지. 근데 가가 뭐라고 떠들든 내가 데리고 갈 입장이 아니지. 애들, 개, 뭐 이런 표현을 쓰셨다고 하는데 정말 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뭐 애들은 가라고 하면은 무슨 뱀 장사입니까?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 이제는 뱀 장사까지 나왔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지금 말 주고받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자, 대선을 바라보는 주자들의 언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검찰에 원래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한참 후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검찰에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너무 까마득한 후배인데 이제 같이 정치계에 입문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홍준표 지사가 정치에 입문한 지도 한참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뭐 걔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전체에 네. 바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그런 용어를 썼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홍준표 지사가 잘못해도 크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론 감정적인 말이 오가고는 했지만 그래도 또 공석에서 예비경선 주자로서 후보로서는 또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두 사람 다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최고의 원인이시. 내가 그 25분 동안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내용도 없고 몰라요. 비춰도 참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만약에 내가 문재인하고 일대일로 토론을 하게 되면 10분 만에 제압할 자신이 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여러분. 이거 15분 동안 얘기하느라고 1억 원 냈습니다, 여러분. 1분에 700만 원이 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씀 좀 들으셔야 됩니다. 졸지에 대선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안철수보다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보다 못할 이유가 뭡니까? 안 들었습니까? 네. 지금 아까 그 얘기랑 이어질 것 같은데요. 15분에 1억 원 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예비 후보 경선 참가비가 1억 원입니다. 국민의당은 아까 5천만 원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요. 네. 9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고요. 이제 여기도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결쳐서 내일 18일 날 이제 6명으로 컷오프를 하거든요. 1차 컷오프를 하니까 정견 발표기에 오늘 딱 15분씩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9명 중에 3명은 1억 원 내고 15분 발표하고 이제 무대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컷오프가 돼버리면 15분이 처음이자 마지막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제 여권이라는 표현이 이제 쓸 수가 없게 됐죠. 보수 쪽 후보들 보면은 지금 이 지지율입니다. 이 굴욕스러운 지지율 아닌가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게 오늘 나온 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근데 이게 수요일부터 조사를 해서 수목해서 금요일날 발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들어가 있죠. 왜냐면 원래는 들어있는데 저희가 편의상 지금 제외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외를 한 데 지금 그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수 후보가 합쳐서 지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10% 안팎도 미치지 못하고요. 다 합쳐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대선이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더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민주당의 경선이 끝나면요. 이건 하나의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된다면 그리고 안철수 안 지사가 만약에 이제 이 대선판에서 이제 탈락이 된다면 그 안 지사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하나의 관건이 되고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와 그다음에 안철수를 비롯한 제3지대 후보 그다음에 범보수 후보 이렇게 해서 만약에 3파전 구도로 가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게 각 정당에서 하고 있는 토론은 그야말로 좀 약간 형식적인 측면의 토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본선에서의 TV 토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전에 대선일 때는 TV 토론을 3회 정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너무나 기간이 짧고 국민들이 검증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TV 토론을 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검증의 어떤 기회가 늘어나고 이러면은 좀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수 쪽을 대표하는 의원들 조금 저조한 성적 때문에 지금 좀 자존심이 구겨졌는데 더더욱 자존심이 구겨진 사람이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입니다. 자, 보면 기타로 그냥 묶여버렸어요. 다른 후보들은 그래도 이름이라도 있는데 아예 기타로 묶여버렸거든요. 사실 지금 가장 답답한 곳이 바른정당입니다. 네. 그동안 황교안 권한대행이 갖고 있었던 지지율 한 15% 안팎이라는 이 지지율의 뚝이 열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범보수 또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측으로 중도 보수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홍준표 물론 당연히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가장 많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같은 보수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 쪽으로는 그 지지율이 많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희정 지사 쪽으로도 많이 가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지금 의석수라든지 지지율이라든지 당 지명도라든지 모든 것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바른정당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타까지 묶이는 그런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자, 기타로 묶여버린 바른정당의 후보들. 자, 그래서일까요? 뭔가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때 정말 근엄한 모습으로 인기를 끌기도 하고 주목을 받았던 MC 성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었죠. 자, 김성태 의원이 래퍼 대회에 나가갖고 춤까지 췄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좀 존재감을 알려야 하나 봅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장시호 증인 마스크 내리세요. 왜 마스크를 올리세요? 그 우병우 증인 그 자세 바르게 하세요. 왜 그 계속 메모하는 자세를 취합니까? 네, 음악을 온몸으로 느끼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